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방송을 켰네요. 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음, 이제 소통을 하는 게 낯간지럽기도 하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 어, 지금 하려는 소통은 어, 내가 최고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3 때 그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에 그 일장한테 제대로 찍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힘들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솔직히 내가 미래에 엄청 멋있어지고 엄청 위대해질 거를 대비해서 어, 이렇게 나의 치부를 이렇게 소통으로 이제 자료를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나의 지금도 솔직히 현재도 엄청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의 청소년 시절, 나의 20대 시절, 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쭉 그 변화 과정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엄청나게 뛰어나지기 전에 자료를 남겨야겠다. 근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늦었는데, 음, 하여튼 자료를 남깁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하여튼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는 무직입니다. 무직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의하자면 굉장히 성숙했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음, 그리고 용감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남자고요. 음, 그래서 내가 20대 때만 해도 그 청소년 때라든지 20대 초반 때만 해도 참 내성적이었습니다. 참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물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했는데 어, 특출나게 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하여튼 특출난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에서 한 4, 5등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상태였던 거죠.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다 잘하니까. 근데 특출나게 잘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중3 때 안 좋은 기억에 대해서 소통하는데 어, 이제 내가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때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그냥 몇 명이랑 친한 정도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 몇 명이랑. 그래서 음, 이상호라는 친구도 기억나고요. 이정민이라는 친구도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챙겨주면서 뭐 친구였던 최보규, 그 다음에 또 이상훈 뭐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홍성에서는 뭐 이제 경호, 김경호, 그 다음에
또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친했습니다. 그 백원종이랑도 친했고 윤일이랑도 친했고, 근데 다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친했고, 근데 어, 이제 그 나는 그 학생 때는 공부벌레였습니다. 그냥 이게 벌레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뻐해 주시고,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고, 그 다음에 공부도 반에서 4, 5등 하고, 뭐 그 다음에 음, 쉬는 시간에는 애들 다 장난치고 할 때 나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랬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싸울 때는 뭐 말리고, 어, 딴 반에서 싸움 나면은 딴 애들 막 우르르 막 구경하러 가는데 나는 끝까지 가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부디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음, 내 인생을 진실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살고 여러분도 잘 살고 그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3 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중3 때 이제 그 일장이 있었습니다. 중3 때니까 뭐 이제 학교 전체죠. 학교 전체에 일장이 있었는데 걔 이름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해창이었습니다. 정해창. 그래서 그 해창이라는 그 친구는 음,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친구보다 더 무섭게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졸업사진도 보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졸업사진 그 이제 졸업 그게 없는데, 이제 그 과거에 형도 보여주면서 설명도 해줬었어요. 나 이제 같이 옆에서 사진첩을 보다가 나 얘한테 맞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형도 어, 침을 살짝 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중3 때 그 홍성으로 전학을 갔는데 그 이제 내가 서울에서 왔다, 막 그 경기도인데 뭐 서울이랑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온 학생으로 알려지면서 선생님이 이제 너 거기서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한 겁니다. 제동아, 너 거기 서울에서 몇 등 있냐? 그래서 내가 전교에서 한 50등 정도 했습니다. 75등이나 했나 50등이나 했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 이제 홍성 중학교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서울과 이 정도 격차가 난다. 너희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관양중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제일 잘 봤을 때는 전교에서 37등, 그리고 반에서는 3등, 그리고 이제 반으로 따지면 3등에서 5등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또 상장 그 보면 과목별로의 칸이 딱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90점 이상이어서 이제 다 도장을 받고,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한두 개 도장 받아서 상장에 한두 개 도장이 있어서 좋아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3분의 2 정도가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거죠. 90점 이상. 100점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중3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뭐 이제 성적이 어떻느니, 서울과 격차는 어떻느니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내 바로 앞반 일반 선생님이 제동아 너 뭔가 어려운 건 없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나는 이제 해창이의 보복이 두려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위센터가 생긴 게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들이 상담받고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내 때는 없었습니다. 내 때까지는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계셨으면 나도 상담을 받고 훨씬 나았을 텐데. 그래서 뭐 성격을 개조하는 데도 도움이, 성격도 뭐 외향적으로 바뀌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고, 여러모로 그 폭력 그 피해에 대해서도 또 도와주셨을 것이고. 그런데 솔직히 선생님들로부터 선생님들도 솔직히 아셨을 텐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솔직히 아신 것 같은데 다 쉬쉬하고 나서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술과정 선생님이 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해창이를 무섭게 혼나는 장면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른 선생님들도 해창이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신데 해창이가 한 하루는 그 앞문 쪽 바로 옆에 있는 창문을 탁 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위협적으로 막 여러 말도 하고, 막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떨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생님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쟤 뭐야? 이러면서 했는데, 정해창이 막 눈을 크게 뜨면서 뭐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나도 고개를 싹 돌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아예 90도로 꺾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채로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있다가 한 30초 동안 이랬던 것 같습니다. 20초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이제 그러니까 몇 번을 해창이가 해코지를 했죠, 나한테. 한 번은 제일 심한 건데, 이제 해창이가 우리 반 애들이랑 또는 다른 반 애들 와가지고, 전교 회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와가지고 막 이제 슬리퍼로 이제 탁구공 가져와가지고 슬리퍼로 탁구를 치는 겁니다. 책상 막 모아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내가 맨 뒷자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창이 쪽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떨리는 겁니다. 해창이가 우리 반에만 오면 막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해창이하고 탁구 하다가 어떤 애가 그러다가 공이 우리 분단 쪽으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상 밑에 어디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창이가 탁 나서더니 야 너네들 그 다 밑으로 고개 숙여서 공 찾으라고 딱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다 수그리는데, 진짜 몇십 명이 다 수그리는데 나만 꼿꼿하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부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해창이가 딱 내 앞에 오더니 너는 왜 안 수그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창이가 내 멱살을 막 줘가지고 그 구석탱이로 몰아가가지고 세우더니 내 배를 몇 대 쳤습니다.
그리고 뺨도 맞았나 싶었던 것 같고. 근데 막 완전 난 저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맞는데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막 얼얼하고 막 벙 찌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창이가 몇 대 때리더니 막 뭐라고 하더니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버르르 바르르 떨면서 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걔가 온 것만으로도 미친 듯이 떨렸는데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소리가 막 들리면서 엄청나게 떨렸는데 맞을 때는 아예 그 정신이 벙 쪄가지고 내가 뭐 꿈꾸나 싶었습니다. 그랬었고 또 한 번은 내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어, 야동을 나도 모르게 봤습니다. 너무나도 유혹이 커서 안 봐야지 막 각오를 수도 없이 했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라면 그러니까 기독교인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어, 철저히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요셉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나도 제2의 요셉이 되자, 또 다른 요셉이 되자 해가지고 순교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내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순교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뭐 야동도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음, 이제 이제 마음과 몸을 지키는 거죠. 혼전순결. 그러다 이제 26살에는 이제 좀 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변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26살 때까지는 확실하게, 순결을 지키고,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나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26살 때 사연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26살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중3 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정해창한테 몇 번 그런 일을 당했는데 또 한 번은 내 야동을 보다가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한테 징계받겠다. 나는 야동을 보면 그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징계를 꼭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야동을 그 전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좀 불안했는데 근데 살짝 불안한 정도였는데 근데 뭐 괜찮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점심 시간이었나 쉬는 시간이었나 뒷자리로 이제 뒤에 그 이제 좀 공간이 있잖아요. 그 서랍장 있는 근처에 그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딱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그르르 돌면서 막 그 갑자기 이제 급체하듯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토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실에다가는 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로 가려고 했는데 그 화장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실 뒷문 바로 나가자마자 그 복도에다가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만 내민 채로 토한 거죠. 복도에다가. 근데 때마침 정해창이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해창이 피했죠. 내가 토하는 거를 바로 피했는데 그러니까 해창이가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게 제동이가 내가 괴롭히니까 보복하는 거다. 뭐 갑자기 나한테 토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복도에 그 토한 옆에 서 있었는데 2단 옆차기로 나를 차려고 뒤에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맞고 있을 수는 없어서 뒤로 싹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창이가 아이씨 하면서 막 이제 다시 쫓아오더라고요.
토는 피했고 해가지고 딱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막 그 의자로 막 들어서 막 치려다가 말더라고요. 근데 막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근데 막 억억 소리가 나더라고요. 배를 밟히니까 막 억억 소리가 나면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 트라우마가 엄청 크죠. 엄청나게 큰데 해창이한테 찍혔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 학교 얘기만 나와도 낯이 뜨겁고 그러니까 살짝 낯이 뜨거우면서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1 때 자퇴를 했는데 고1 때 해창이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니 사람들 들으면 고1 때 자퇴했다는 걸 들으면 어, 뭐 문제가 있었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나 또는 또 중3 때 얘기를 알면 그러면 아 맞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1 때 자퇴를 했던 겁니다. 자퇴했다가 다시 또 다음 해에 다시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또 반장도 하고요. 반장도 하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가 그냥 또 자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3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토했을 때 그 토해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막 발로 밟히고 했을 때 내 친구 중에 한 명인 상규가 그 해창이가 가니까 이제 상규도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규가 나와서 대걸레질 해주면서 그 토를 치워주면서 제동아 미안하다 도와주지 못해서 이러면서 치워주더라고요. 상규는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괜찮은 남자고 하여튼 나하고 우리 교회 가서 탁구도 막 치고 우리 규동 형 내 친형이랑도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그 찍혀가지고 맞은 거는 일장한테 찍혀가지고 맞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건은 중3 때 홍성에 그때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없는데 하여튼 내가 알고 있기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한 번쯤은 맞아본 사람들이 같은 나이 뭐 선배들이든 그 이제 친구나 선배한테 맞으면서 괴롭힘 당하거나 맞거나 했던 경험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또는 부모님에게 말해도 좋고 이렇게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내 얘기를 듣고도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상 제동이었습니다.